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효혜입니다. 경기 지속가능농정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수원시의 친환경 학교 급식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서 우리 수원시 시민과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자리라고 소개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학교 급식의 현재 수원시의 현황 그리고 연구 보고서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과제 이렇게 큰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수원시 친환경 학교 급식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죠. 2004년도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2006년에 경기도 최고의 교육중심 도시 수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의 요구사항들이 직영으로 급식하는 거, 그리고 무상으로 급식하는 거, 그리고 외국 농산물, 수입 농산물에 대항해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거, 그리고 학부모가 급식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4가지 큰 틀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22,0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먹거리 운동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서 이제 먹거리 거버넌스가 형성이 돼서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형성이 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학교급식 운영위원회에 그 생산자 단체를 생산 또는 공급자 이해 당사자로 분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특이한데 생산자를 그러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급하시는 분과 동등하게 업체로 구분했다는 생각이 여기 조례를 보면서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시 친환경 학교급식의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치원부터 초중고 그리고 대안학교 그리고 이제 대안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이죠. 점심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홈페이지 자료에 근거해서 볼 때 13년에 339억 4,400만 원에서 5.8% 정도 증가해서 지금 현재는 359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원시 홈페이지에 단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전화로 맞는지 확인도 해봤는데요.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이게 억인데 1,000원으로 이렇게 단위를 100만 원인데 오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학교급식의 성과를 이제 볼 때 현재 그 도에서 경기도에서 14.3%,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37.2%, 교육청에서 48.5%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현재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봤을 때 초등학교가 한 44% 학생 수가요. 이렇게 되고요. 중고등학교가 22%,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비율과 중고등학교 비율을 합친 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원시가 지금 100%로 친환경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만의 자랑이 아니고 경기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도의 친환경 급식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몇 개의 학교를 빼고 초등 같은 경우 다 100% 친환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좀 비율이 낮은 화성, 용인, 성남, 고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군 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경기도 친환경 급식 지원 센터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자료는 경기도 친환경 급식 지원 센터를 통한 공급 자료에 기초한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초, 중고 자체 급식하는 이 4군데의 시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저도 궁금하고요. 친환경 먹거리 운동 같은 경우에 앞에서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우리가 초창기 2000년대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 학교 급식을 통한 그 먹거리 운동이 활발했는데요. 10여 년
지나고 이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수업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2022년 11월에 했던 조사인데 보면 학부모님 대상으로 이런 설문지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지자체를 통해서 공급받는 친환경 식재료가 일반적으로 더 비싸다. 장점은 있지만 건강하고 안전하지만 그래서 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급식을 원하십니까? 이런 이제 설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이 유지 발전되기 희망한다. 두 번째는 친환경과 일반 식재료 단가 차이가 없는 경우에만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을 희망한다. 이런 이제 문항이 있습니다. 이 문항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30%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친환경을 못하고 있고 비싸서 못 먹는다. 이제 이런 걸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먹거리 운동이 이루어낸 그 성과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더 열심히 하고 동의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보다는 먹거리 운동에 있어서 비싸니까 일반 농산물 먹자 이런 거를 암시하고 있고 유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설문지 자체의 의도가 무엇일까 즉 교육청에서 이런 설문을 한 의도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갖게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경기도 영양교사회 임원의 그 성명서가 이제 발표된 건데 작년에 22년도입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라 이런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유통 주체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영역이 이제 급식이 아니고 공적 조달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공적 영역에서의 급식임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의 임원 이름으로 이런 성명서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거죠. 그럼 경쟁과 효율과 이윤을 추구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찰리 채플린 아시죠? 네. 그 영화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뭐죠? 위대한 독재자 말고 네, 모던 타임즈 아시죠? 이렇게 공장에서 착착착착 돌아갈 때 네, 사람이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그게 바로 경쟁이고 효율이고 그 근대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네, 영역에서의 그 효율인데 학교 급식이 과연 그 효율과 경쟁을 도입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네, 그런 주장이 영양교사회 임원 입장으로 네, 성명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친환경 먹거리 운동의 어떤 정책 그리고 우리의 부진함 또는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시그널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 다시 돌아와서 볼 때 중등 친환경은 57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가 지금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수원시가 이제 중등 학교가 12%밖에 친환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시 규모 비슷한 데랑 비교해 본다고 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볼 때 뒤에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네 보시다시피 44개 학교 중에서 8개가 이제 22년 현황이었고요. 23년 올해 5월 기준으로 하면 또 8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로 줄어들어서 15%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친환경에 접근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적인 사례로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2006년에는 이제 심의와 의결하는 기능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13년 개정에 의해서 심의하는 기능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도 개최 횟수로 봤을 때 연 1회가 많습니다. 이게 특이하게 3회도 있었지만 물론 일단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전에도 네 1회 정도밖에 안 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1.5회 정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2018년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 1월 7일 되면 운영위원회의 그 조례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거버넌스의 기회 자체가 없어진 거죠.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민간 거버넌스 할 수 있는 공식 통로인데 그 채널 자체가 차단되어 버린 사태가 이제 수원시에서 벌어졌다는 거 가장 최근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수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가 수원시 생명산업과에서 의뢰해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연구를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살펴볼 것인가 이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 120만 수원 시민과 그 다음에 그 14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도 연구자다 보니까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행 연구 검토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었고 이 연구는 어떻게 다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연구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데 제가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연구 배경과 목적 이 첫 번째 장에서 선행 연구나 연구 방법론에 대한 검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은 그냥 문헌 연구고 사례에 기반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좀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수원시가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선행 연구를 했다는 걸 이제 그 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원시 자체적으로 했던 연구는 어떤 한계가 있었고 문제가 있어서 이 연구를 한다 이렇게 밝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수원시 이외에 다른 지역 학교급식 관련한 연구들조차도 문헌 조사를 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연구 용역에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가 연구 보고서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 이제 그 직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위탁하고 있는 학교급식 센터가 이렇게 있을 때 직영이 하고 있는 학교급식 센터의 예로서 화성시 그리고 위탁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예로서 고양, 성남, 용인 이렇게 네 곳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곳의 특징은 뭐냐면 경기도의 광역 공급 체계를 활용한 친환경 급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향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다 보면 이 연구 용역의 목적은 수원시가 자체 급식을 하자는 의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본 연구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게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수행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연구한 게 아니고요. 수원시에서 의뢰했고 또 수원시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체급식을 하도록 이렇게 의도한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기도보다 그럼 자체급식, 지금 현재보다 더 자체급식이 좋다라고 주장하려면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경기도와 관련되는, 경기도 자체급식에 관련되는 자료가. 보시다시피 연구 보고서에는 이렇게 수원시, 성남, 고양, 화성, 용인 그리고 서울을 분석을 했는데요. 자체하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에 관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굉장히 큰 특징이고 또한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읽었을 때 객관적으로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향적으로 이렇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그 네 곳의 지자체에 관한 자료가 굉장히 또 부실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 학교급식이면 뭐 발주량이라든가
또 농가에서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유기농 친환경 공급량 이런 통계 아주 기본적인 학교급식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구매에 관한 그런 자료 자체가 되게 없고요. 그리고 또한 관내 공급 비율은 또 그럼 어떤가? 또 계약 재배는 어떤가? 그런 실태를 통해서 그런 계약 재배가 4개 시군에서 안 되고 있다면 혹은 되고 있다면 어떻게 잘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광역급식이 현재 체계하고 이 자체 급식 체계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보완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중요한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해내야 하는가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이제 가격에 관해서 전혀 합리적인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는지 4개의 시군이 혹은 서울시가 혹은 경기도는 아예 자료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급식에서의 공공성의 중요한 투명성이 자료 자체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면 화성시 자체 공급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농산물에 적용되는 사회보조를 화성시에서도 해서 학교급식 공급 단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정담회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미루어 볼 때 이 4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의 그 현실을 좀 더 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 자체가 없다는 거죠. 경기도에서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도 민간공동협의회 같은 곳에서 경기도 전체 공급 단가보다 고양시가 15% 이상 높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을 만큼 시 자체 급식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뭐고 개선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 보고서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작년에 제가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인시하고 성남시에다가 관내 농산물 가격, 그 다음에 수량 이런 거를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그 친환경이 비싸다 이런 선입견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 이 자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관내 친환경과 관내 친환경으로 봤을 때 관내 친환경이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내로 봤을 때는 일반이 더 높습니다. 심지어 관내 친환경보다 관내 일반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게 용인만 그런 게 아니라 성남도 그런데요. 이제 공급을 농협이나 이런 곳에다가 이제 위탁하고 있는 그 자체 시의 경우에 계약 재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급하게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비싼 값이라도 공급할 수밖에 없는 학교에서 주문했으니까 급하게 보내줘야 되는 이런 급발주 때문에 가격은 관내 일반이 오히려 더 높고요. 관내 친환경, 관내 친환경 순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재배가 공급이 학교급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작년 6월, 그러니까 22년 6월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고양시는 담당자님께서 자료를 폐기해서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고양시 자료는 받지를 못했는데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우리가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또 다른 측면에서 서울시 자료만 제공을 하고 경기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참고 문헌에는 또 이렇게 경기도에서 나온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연구가 참고 문헌에는 있거든요. 요 자료에 보면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 수수료가 이렇게 이제 11년에 39%에서 19년에 25% 이렇게 떨어졌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는 전혀 이제 연구 보고서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제공하지 않으면서 결론에서는 이렇게 농식품의 경우에 경기도 옛날이죠. 농식품유통진흥원을 통해서 수급하는 것에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혀 경기도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결론에 가서 제시하고 있는 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상황을 제가 잠깐만 보면 이렇게 현재 친환경 급식 117가지가 공급되고 있고 농민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전체 경기도 농수산진흥을 통해서 공급되는 가격이나 단계별 수수료 같은 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방역 체계에 대한 자료를 왜 누락하시고 제시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되게 궁금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출된 개선 방안의 근거가 굉장히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시하시고 계시는 이 자료 중에 이제 근거로서 마지막 결론으로서 나온 거는 인력관리 체계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하게 지적되고요. 그리고 직영 체계로 운영 중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사실 직영, 수원시 같은 경우 직영과 위탁과 지금 현재 또 직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위탁을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그 전환 단계에 있어서 뭐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이렇게 바꿨는지,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그 고찰이 없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단순 행정용으로 하지 말고 유통을 포함해서 뭐 직영 확대 추진할 때 방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게 농협이 운영하는 농수산물 등센터, 수원지구원의 농협 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니까 유통을 더 잘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물류와 유통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농협의 위탁을 줘서 운영하자, 인사체계를 전환하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것으로 과연 수원시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충분한가? 네, 저는 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수원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먹거리 운동의 목표를 이 시점에서 다시 재설정하고 재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 운동의 되게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학교급식을 통한 성과와 목표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한 먹거리 체계에 저항하는 농업과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목표,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건강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먹거리 운동의 목표를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아래에 이제 사진이 보시면 광명시 친환경급식 지킴이단 사진입니다. 수원시도 이렇게 소비자 교육을 많이 하시고 또 체험도 많이 해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활동을, 그런 교육을, 체험을 통해서 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파주시의 최근 사진인데, 파주시 역시 중고등학교 친환경 급식이 맞습니다. 수원처럼.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과 농민들과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 영양사님과 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간담회도 열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친환경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이후에 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담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한 전환도시 수원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앞으로 할 일이 우리가 또 많이 있다, 그리고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를 다시 강화해야 된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례에서 삭제된 운영위원회를 부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에 유통업자와 생산자를 제척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만 이해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제일 큰 이해 당사자는 누군가요? 학교급식에서. 네, 학생과
학교가 사실은 제일 큰 이해 당사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생산과 소비와 유통과 폐기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함께 이 학교급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그때 좀 부족해서 유통업자와 생산자를 배척하지 않았나, 제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면 다시 이 운영위원회가 복원될 때, 조례 안에서 복원될 때 운영위원회 안에 네, 학교급식 그 생산자, 네, 유통하시는 분들 다 들어가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다시 조례가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래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그 학교급식위원회, 특히 가격 결정 협의회 같은 것이 되게 거버넌스 사례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정말 이해 당사자들이죠. 뭐 도, 교육청, 뭐 농수산진흥원, 영양조사, 학부모, 생산자, 시민단체, 시군센터 다 와서 같이 가격을 논의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고 투명하게 그 과정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수원시의 거버넌스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에 되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게 친환경 가치를 다시 한번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창기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개소될 때는 이렇게 친환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급식 지원센터에 친환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렇게 개소할 때 가졌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역할과 목표가 다시 강화되고 복원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네, 지금 중고등학교 친환경 공급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12%, 15%에 불과한데 이 친환경 급식 비율을 좀 상향하고요. 또 오늘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쌀 같은 경우에 네, 여기 학교에서 친환경으로 74개 학교가 지금 친환경 쌀을 먹고 있습니다. 이 수원시에서 왜 친환경 쌀을 이렇게 조금밖에 먹고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 이제 쌀하고 농산물하고 같이 하는 학교도 있어서 277학교가 예, 친환경 쌀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수원시 아이들이 친환경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친환경 농산물 공급 비율도 낮고 쌀마저도 우리 쌀을 정말 매일 먹잖아요. 그 다른 농산물, 뭐 축산물, 가공품은 솔직히 뭐 친환경 못 먹더라도 쌀만이라도 친환경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 공급량 늘리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학교에서 친환경을 먹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실은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코펜하겐 같은 경우 학교나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유기농을 60% 이상 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뭐 미국 같은 경우 팜투스쿨 이런 제도를 통해서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스웨덴이 이제 학교 급식을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라고 하는데 1937년에 그 경우에도 또 학교가 이 친환경을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국가가 4개의 지자체를 선정해갖고 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해서 학교급식 목표와 전략을 개발하는 새로운 레시피 프로젝트를 작년에 했습니다. 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진짜 수원시가 더 박차를 가해서 친환경 급식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 드리는 게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수원 시민의 전체적인 먹거리 안전 보장을 위해서 친환경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건강한 먹거리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또 지역사회의 통합 먹거리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이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지만 우리 친환경 공급급식 확대를 위해서 시군과 광역이 어떻게 이 학교급식을 통해서 더 확대에 협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는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제일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친환경 생태농업과 먹거리 교육이 지난 먹이는 데는 우리가 급급해서 교육이 좀 부진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체험과 도농 교류와 이 먹거리 교육 자체를 좀 더 활발하게 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
수원시 민선 8기의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도 보면 친환경 쌀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넌GMO 지원 물품 수를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선 8기에 이 공약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시는지도 좀 더 확인하고 체크해서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중심 수원시에 수원시에서 이루어내는 친환경 학교급식, 공동급식이야말로 이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 시대에 또 건강한 생태계와 또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시를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되게 협력하고 또 좋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